인생 후반기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 전문가들이 전하는 실질적인 조언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힘. 많은 전문가들이 노후의 행복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간관계를 꼽는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사회적 연결과 상호작용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스트레스 수준도 낮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시기이다. 이 시기에 사회적 연결이 단절되면 우울증, 불안, 심지어는 신체적 질병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지지를 받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며 자아 존중감도 강화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즐거운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김 씨, 72세는 10년 전부터 매주 한 번씩 친구들과 모임을 갖는다. 김 씨는 그동안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지만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활력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대화와 활동들이 김 씨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고 그 결과로 건강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다. 김 씨는 네 나이가 되니 사람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사람들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필요한 순간에 위로와 조언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며 더욱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호작용은 더욱 소중한 자원이 된다. 또한 연구자들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건강 상태를 유지한다고 말한다.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는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긍정적인 관계에서 받는 감정적 지지와 안정감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안정된 상태는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좋은 인간관계는 단순한 대인관계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인생 후반기에도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2. 내 주변의 부정적인 인간관계 알아차리기. 노후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부정적인 사람들을 인식하고 거리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계속 이어가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관계는 노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며 이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식별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 씨, 68세는 항상 친구와 만날 때마다 우울하고 지친 느낌을 받았다. 처음에는 친구의 이야기나 상황이 단지 힘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와의 만남 후에는 늘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김 씨는 친구가 항상 불평과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친구는 항상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하며 김 씨에게 해결책을 요구하지도 긍정적인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김 씨는 결국 이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기로 결심했다. 이처럼 부정적인 사람들은 주로 타인을 비판하거나 불만을 쏟아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부정적인 생각에 휩쓸리기 쉽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흡혈귀라고 부른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며 타인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이런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할 수 있다.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이식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 후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눈 후에 심리적으로 무거운 느낌이 들고 몸의 피로감이나 긴장감이 지속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박씨, 74세는 내일 자신의 형제와 만날 때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고 느꼈다. 박씨는 형제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지 않으며 자주 타인을 탓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씨는 이 형제와의 만남을 자주 피하기로 결심했고 대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만의 문제에 집중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불만을 계속해서 드러내며 그로 인해 상대방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속되면 시간이 갈수록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 결과 노후에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쌓이고 신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알아차리고 그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이러한 이식을 통해 노후에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셋.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이유.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은 노후의 행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기에는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기존의 관계를 바꾸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점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주 불평을 하고 타인을 비판하며 언제나 자신의 불행이나 문제를 이야기한다. 이런 사람과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면 점차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게 된다. 이는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깨뜨리며 장기적으로는 우울증이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 씨, 70세는 자신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늘 불평을 하며 사람들의 잘못된 점만을 지적하는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이 친구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부정적인 언행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 씨는 이 친구와의 만남을 줄였고 대신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최 씨는 이제는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있다. 덕분에 내가 더 행복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단순히 그들과의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는 중요한 과정이다. 또한 부정적인 관계를 끊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끝내면 그 자리에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관계는 나에게 더 많은 기쁨과 영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부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사람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존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나 자신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한다면 자기 존중감을 강화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노후에 더 많은 자긍심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감화하고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노후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네.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가져오는 행복.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단순히 사람들과의 만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 노후의 이와 같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연구자들은 긍정적인 관계가 사람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다수의 사례와 연구를 통해 입증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런 관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관계는 사람에게 감정적 지지를 제공한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고립감은 많은 노인들이 겪는 문제다. 하지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러한 감정을 덜어주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준다. 예를 들어, 이 씨, 72세는 매주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일상에서 얻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지지한다. 이 씨는 이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가 정말 큰 위로가 된다. 우리의 만남은 나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둘째로,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신체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러 연구에서 사람들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좋은 관계에서 나오는 감정적 안정감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 예를 들어, 박 씨, 75세는 매일 아침 이웃들과 함께 요가를 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함께 운동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공유한다. 박 씨는 친구들과 운동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정신적으로도 더 나아진 느낌이 든다며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건강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했다. 셋째로,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사람에게 목적과 의미를 부여한다. 나이가 들수록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표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목적감을 제공하며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예를 들어, 김할머니, 80세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북고노인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대화를 나누며 행복을 느낀다. 김 할머니는 이 나이에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단순히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관계는 사람에게 정신적 안정과 건강을 제공하며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나이가 들어서도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노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5. 평화로운 마음을 위한 경계의 설정. 노후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보호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요구나 기대에 휘둘리며 자신의 감정을 뒤로한 채 살아간다. 특히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들은 의도치 않게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계 설정이 필수적이다. 경계 설정이란 자신의 감정이나 시간,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한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도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씨, 68세는 자신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녀는 처음에는 가족의 지나친 요구에 항상 응답하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너무 지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가족의 요구를 다 맞추기 위해 애쓰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씨는 내가 너무 쉽게 내 시간을 내주다 보니 결국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는 나만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라고 말했다. 경계를 설정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자신이 불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박 씨, 74세는 늘 친구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털어놓으며 위로를 받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는 박 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박 씨는 점차 감정적으로 소진되었고 더 이상 그 친구와의 만남이 즐겁지 않다고 느꼈다. 결국 박 씨는 그 친구에게 내가 힘든 시기에 나도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서로 위로가 되려면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관계의 경계를 설정했다. 이 말은 그 친구에게도 충격이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그 후로 더욱 균형 잡힌 관계로 발전했다. 경계를 설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요구나 부탁을 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고 적절히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김 씨, 70세는 자주 친척들로부터 전화나 방문을 받았지만 가끔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휴식을 취하고 싶었다. 김 씨는 이제 전화가 오면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 미안하지만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시간을 관리한다. 김 씨는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제는 내 시간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피곤한 상태로 사람들을 맞이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단호함과 존중을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노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신을 지키는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6. 인간관계에서의 의사소통 기술. 노후의 삶에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경청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말할 때만큼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김 씨, 72세는 이런 경청의 중요성을 깨달은 후 자신의 대화 스타일을 바꾸었다. 김 씨는 예전에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대방이 말할 때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라고 말했다. 이런 변화는 김 씨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고 깊이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의사소통 기술은 긍정적인 표현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만을 표현하기보다는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상대방은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이는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씨, 70세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자주 부정적인 언급을 하며 불만을 표현했다. 그러던 중 이 씨는 자신의 대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런 방식이 더 좋더라고요. 라고 말했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또한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점은 감정 표현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 씨, 75세는 오랫동안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내 감정을 솔직히 말해요. 예를 들어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그 이유를 공유하려고 노력해요. 라고 말했다. 감정을 잘 표현하기 시작한 박 씨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느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든다. 경청, 긍정적인 표현, 감정 표현은 모두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사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만들기. 노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을 위한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나 사회적인 의무,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은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결국에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과정이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정신적 재충전을 돕는다. 매일 바쁜 일상과 타인의 요구에 시달리다 보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어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정씨, 73세는 자녀와 함께 살면서 늘 가사와 가족 돌봄을 맡아왔다. 어느 날 정씨는 자신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매주 한 번 혼자서 산책을 하기로 결심했다. 산책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정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나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동안 내 감정에 집중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산책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위한 시간은 창의성이나 새로운 취미를 발견할 기회를 제공한다. 나이가 들어가며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도 많지만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새로운 관심사나 취미를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씨, 71세는 젊었을 때는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가족을 돌보느라 시간이 없어 미뤄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말마다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하고 점차 그리기 실력을 키워가며 새로운 창의적인 즐거움을 발견했다. 이 씨는 그림을 그리면서 오랜만에 나만의 세상에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이제는 이 시간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라고 말했다. 이런 자기 시간을 통해 이 씨는 새로운 열정과 기쁨을 찾았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공감을 돌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자주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에게만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은 노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김할머니, 80세는 매일 아침 30분씩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운동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몸이 더 가려워지고 기운도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이 매우 소중하답니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삶의 질을 높이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에너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노후에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투자일 것이다. 8.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노후의 인생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과거의 실수,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 등은 마음속 깊이 남아 오래도록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상처들을 치유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버려두면 결국 그것은 노후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먼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용서이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나 실수, 그리고 타인이 준 상처들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씨, 76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그 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불화였고 그로 인해 이 씨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는 자신이 부모님을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항상 그 상처에 갇혀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이 씨는 용서를 통해 자신이 받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자기 수용이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끊임없이 후회하며 자신을 비난하지만 그런 감정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 예를 들어 박 할머니 78세는 한때 자녀와의 갈등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늘 자신을 탓하던 박 할머니는 어느 날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 박 할머니는 나는 내가 부족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최선을 다했고 그때의 나도 이해할 수 있어요. 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자기 수용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으며 박 할머니는 그 후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 세 번째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감추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간다. 그러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 김 씨, 80세는 오랫동안 남편과의 갈등을 마음속에 쌓아두었지만 어느 날 그 감정을 직접 남편에게 표현했다. 내가 당신에게 서운했던 마음을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그동안 너무 혼자서 고통스러웠어요. 라고 말한 김 씨는 그 말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다. 남편은 김 씨의 말을 듣고 둘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용서, 자기 수용, 그리고 감정 표현을 통해 과거를 직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노후의 삶은 과거를 치유하고 현재와 미래를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9.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기. 노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를 치유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가족이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던 이들은 낯선 사람과의 만남을 꺼리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노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삶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때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정 씨, 74세는 오랫동안 가족과만 지내며 외부와의 교류가 적었다. 그러던 중 정 씨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얻었다. 그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 경험 덕분에 제 삶의 시각이 넓어졌어요. 라고 말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신을 더 성장시키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외로움을 덜어준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 씨, 79세는 배우자를 잃은 후 한동안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이 씨는 처음에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게 큰 기쁨이 되어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외로움이 사라졌죠. 라고 말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외로움을 줄이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감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사람들은 때로 감정적인 지지와 위로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박씨, 70세는 이전에는 가족들에게 모든 감정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과 감정을 나누며 서로를 돕고 있다. 그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힘이 돼주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들과 나누는 대화가 제게 큰 위안이 돼요. 라고 말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감정적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중요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나이가 들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러한 만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며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와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는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에 활력을 주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후에는 과거의 관계만큼 중요한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건강한 관계의 사자. 노후의 삶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로 인해 관계가 무너지거나 지나치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지나치게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관계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감정과 요구를 명확히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건강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이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요구나 기대에 무조건 맞추려는 태도는 자신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김씨, 77세는 오랫동안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미루어 두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김씨는 자녀들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받으며 점점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김씨는 자신에게 시간을 주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내 자신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라고 김씨는 말했다. 그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전달하며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호 존중을 촉진한다. 사람들은 종종 서로의 요구를 다 맞추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이나 필요를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관계에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박 할머니, 80세는 내 가족들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 할머니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게 오히려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 공감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라고 말했다. 이렇게 경계를 설정하면서 박 할머니는 자신을 존중할 수 있었고 가족들도 그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갈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무턱대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요구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씨, 72세는 친구가 자주 자신의 시간을 방해하거나 너무 많은 부탁을 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를 말하지 못했지만 점차 불만이 쌓여가는 것을 느꼈다. 이 씨는 거는 순간 친구의 요구에 내가 지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의 한계를 말했죠. 내가 항상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요. 라고 말했다. 이렇게 경계를 설정하면서 이 씨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었다. 결국 노후의 삶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의 기대와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 나아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